2015년 12월 29일 오후 9시 58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혜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네,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30일, 내일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26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31일 날에는 휴장이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 또 마지막 달 거래일인데, 24년보다는 그래도 25년이 좀, 그나마 그래도 좀 볼만한 국내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24년의 시장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25년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좀 시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어, 네. 뭐 이렇게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다 둘러보니까 진짜 많이 올렸더라고요, 영상들을. 그래서 거의 이제 저도 유튜브를 내년 이제 시작을 하면 거의 이제 8년째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잘 이제 해볼 생각이고요. 좀 더 새로운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많이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고 어, 좀 아낌없이 좀 잘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좀 잘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묵묵하게 좀 봐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네, 몸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텍스트로 안 하고 영상 이제 요걸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대반격. 미국 테일러패 월 5만 장의 양산으로 2배 늘렸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첫 장비 반입 뒤에 이제 당초 4나노에서 2나노로 격상한다. 이게 삼성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반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조금 필두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넥스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이제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결국에는 네, 엄청난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냈네요. 예, 이제 24년도를 아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그냥 거의 폭파 수준으로 내려왔었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수준의 수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11월까지 거의 6개월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끝에까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이제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반도체 애들도 슬슬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었었는데 좀 붙어 있어요.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를 조금 공유를 더 많이 해본다고 한다면 IP 애들이 되게 조용하게 안 가고 그러니까 거의 안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주 반도체나 뭐 퀄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본다면 제주나 퀄리타스라든지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이런 애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PU 쪽에 이제 GPU라든지 TPU 같은 경우들은 이제 노타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만족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노타라든지 TSE 같은 TSE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XL의 이제 네오셈이라든지, 그죠?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당장은 HBM이 좀 의미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ISC라든지 이런 애들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의선 회장의 승부수 아틀라스에 꺼냈다. CS 2026에서 로보틱스와 전동화 기술을 이제 선보인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2026을 기대하는 테마군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직접 그 현재 현대자동차의 의미라기보다는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다른 것들을 파생시키는, 그러니까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좀 의미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내수 판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랑 이제 판매량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좀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역시 로봇이에요. 그래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을.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연결되어 있는 로봇 애들을 조금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휴림 로봇이 굉장히 잘 이제 갔었고, 그죠? 그리고 현대무벡스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 현대차의 관련주들, 그러니까 SP 시스템즈라든지,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애들이 괜찮아요. TXR이라든지, 그죠?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하고도 연결이 조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클로봇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좀 막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로봇은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만한 게 지금은 이제 로봇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로봇 쪽은 체크를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 좀 보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라캐스트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맞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딱지도 지금 붙어 있는 적이 없었었고, 그래서 의미도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내비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로봇도 이제는, 근데 클로봇은 살짝 이제 조금 요대에 있다가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산하고도 엮여 있는 사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원익홀딩스, 네, 원익홀딩스도 계속해서 보는 게 좋겠다. 계속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계속 좀 추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K바이오 JP몽 헬스케어 집결 빅딜 기회 엿본다. 자, 바이오 JP몽 헬스케어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바이오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JP모건, 그러니까 CES 2026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사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행사는 바이오밖에 없기 때문에 큼지막한 이제 내용은, 그래서 바이오 정도의 흐름을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데,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프로티나라든지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 여기서도 약간 그게 있어요. 에임드나 뭐 쿼드나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들이 그래도 상승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해치적인 느낌으로 다른 애들이 못 갈 때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기본 자체로서만 본다면 얘네들 기업들이 괜찮긴 한데, 흐름으로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좀 낮았을 때 좀 잡아놓는 것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하고 로킷 헬스케어, 그다음에 오름 테라퓨틱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알테오젠. 지금 알테오젠이 워낙 매력적인 금액대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아마 어쨌든 그 대량적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쨌든 방어가 되는 게 또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엄청난 폭발적인 순간적인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래를 잘 기반을 다져놓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알테오제는 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거래량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낮아졌어요. 저번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얘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룬드백의 의미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에이프릴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이프릴하고 오름, 로킷, 그 다음에 퓨처캠은 조금 나중에, 그리고 온코닉, 로킷, 오름, 그 다음에 알테오젠, ABL, 프로티나, 네, 요런 정도? 요 정도가 좀 저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로노이까지도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만 건보 적용이 되는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비만도 아마 내년이면은 정말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만 얘기들도 이제는 릴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제 화이자 얘기들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D&D 파마텍 강화하고 G2G 바이오, 얘가 지금 사실은 비만해서 되게 못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구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G2G, 그리고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어 살짝 이제 조금은 약해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구용 치료제 얘기들이 좀 내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구용의 얘기가 나오면은 한미약품하고 일동제약은 계속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명은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인벤티지랩. 네, 인벤티지랩은 전반적으로 베링거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컨택이 있었던 기업이기도 했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빅파마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적으로 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벤티지 랩을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D&D도 괜찮아요. 그리고 펩트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 펩트론조차도 좀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벤이나 D&D 파마텍 정도가 지금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G2G까지도 좀 모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인 거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세 단계를 연 중국 레벨 3. 레벨 3는 저번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계속해서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의 얘기들. 지금 사실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SOS랩, 그죠? 그리고 슈어 소프트 테크, 그죠?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피런티어, 이렇게 이제 4개 정도로,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예,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보면 되는데 워낙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현대 오토에버는 정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주가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재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피런티어, 예, 피런티어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주고 괜찮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 얘도 전반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과거 테슬라로도 약간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슈어소프트. 슈어소프트가 정말 의외였던 게 예전에 거의 그 여기서 그러니까 크게 하면은 거의 이 정도에서 이제 못 갔는데 이거를 완전하게 잘 뚫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포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알다가도 몰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약간 음, 한 방 맞은 이제 기업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좋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역시나 저는 이제 마음은 현대 오토웨버가 좀 더 많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괜찮을 것 같고 SOS래 과거에 자율주행의 대장격인 종목이었고 현재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과거처럼 엄청나게 영광을 막 해주고 막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죠? 슈어소프트가 그 대장을 약간 자리를 이어받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대장격은 약간 슈어를 필두로 해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퓨런 이런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 가격의 연중 35% 급등. 금값하고 은값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원자재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구리까지도 이게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구리들을 거의 흡수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리는 거의 필수 원자재의 느낌이 많이 있어서 기침 자꾸 나와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구리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거라면은 구리 선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선물의 가격이 구리 가격의 지표를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주가를 향방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들이 그러니까 괜찮긴 한데요. 일단은 이구 산업의 느낌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 구리 관련 애들이 이 원자재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표를 두 개 이상을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KBI 메탈이라든지 대창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구 산업이 가장 대장격으로 있는데, 글쎄요, 뭔가 랠리를 끌어가기에는 좀 다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물리면은 되게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들, 전력대란은 엎칠 것이다. 한미 원전 협력의 속도. 자,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노후화된 변압기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력에 대한 내용과 플러스 원전이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지를 떼면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되게 저는 아주 지금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확실한 거라고 이렇게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거의 못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가 이제 10월 달을 필두로 해서 거의 12월 달 2개월 동안 거의 지금 내리막길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다행인 거는 그 위치를 잘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원전 얘기가 내년에 계속 나올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두에빌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이제 뭐 얘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었긴 하지만 대한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그죠? 이제 전력 애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일전기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력 애들도 이제 슬슬 볼 때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애들도 전반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애들이 올라오는 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두산 엔더빌리티는 얘기를 드렸고 BHI 같은 경우도 전력하고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HI는 수주를 워낙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BHI를 필두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나주시 핵융합 국책사업 후속 대응 본격화. 이게 핵융합은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긴 해요. 아마 잘 아시기도 힘든 종목인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핵융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그냥 관련주만 얘기하면 비추로넥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주로 근래 이제 엮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주 산업은 핵융합 산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 비추로넥스텍 같은 경우도 핵융합 관련된 애들이 있겠고, 그리고 과거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핵융합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추로넥스텍이나 모비스 정도로 핵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종목을 그냥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얘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20분 정도가 됐는데, 오늘 일부러 조금 길게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 내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또 열심히 또 영상을 만들 거고, 항상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지금까지 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봐주시기 때문에 채널을 잘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주시니까 이제 제가 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아니, 그동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멤버십도 열심히 또 할 거고, 또 새로운 도전들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잘 이제 여러분이 목표를 하시는 것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같이, 열심히 같이 이제 부자가 되는 길까지,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또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이제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